반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용덕입니다. 여단아 200문제, 이번 시간은 5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상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여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틀렸네요. 정답은 따라서 1번이 되겠습니다. 상가의 경우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4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갱신되면 4년 연장됩니다. 따라서 이건 계약갱신 요구를 해서 갱신된 경우는 세입자가 나가고 싶다고 주인한테 말해도 주인은 4년간 월세를 다 받을 수 있겠죠. 주택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든 묵시적 갱신되든 전부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상가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는 중간에 해지할 수 없고요. 묵시적 갱신된 경우는 물론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고요. 지금 2번, 3번, 4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5번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기간 동안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 해지, 계약 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 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6개월 월세를 떼먹을 수 있다는 건 아니죠. 나중에 연체자까지 다 물어내야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7번 문제입니다.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협회는 옛날에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삭제됐습니다. 어디에 두든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50번에 1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이란 상호간에 선출합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 제1차관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4번이네요.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사후에 시도의사에게 신고고 지회는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5번,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게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따라서 5번이 틀렸고요. 다음은 58번입니다. 자, 포상금 계산하는 겁니다. 포상금 계산하는 거. 포상금 계산하는 것인데요. 기억,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포상금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중등록은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무부양, 광시, 공시, 우리 암기 프린터는 28번에 있습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강고하는 경우,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포상금 지급합니다. 따라서 니은은 이중등록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갑과 을은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 없이 등록증을 대여한 시를 신고하였고 검사 공소 제기하였다면 무죄 판결을 해도 판사가 무죄 판결해도 포상금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25만원씩이네요. 갑과 을이 25만원씩이고요. 마지막에 리얼은 등록증 대여한 D를 신고했는데 불기소 처분 받았네요. 불기소 처분, 공소권 없음, 무혐의 결정,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고요. 포상금 지급 사유는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또는 기소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 받습니다.
공소제기란 재판에 회부했다는 이야기죠. 재판에 회부하면 판사가 무죄 판결에도 보상금 나옵니다. 자,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를 해야 보상금 받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계산하는 게 이때까지 시험에 3번 출제됐습니다. 자, 다음은 59번 문제입니다. 전자계약 시스템, 즉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즉 전자계약서 작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가능 지역,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한 지역에 제한이 있다. 지역 제한 없습니다. 전국 어디서든지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부동산 종류, 토지, 건축물, 오피스텔 다 전자계약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매, 전월세도 전자계약 가능하고요. 4번 개인 간의 직거래는 전자계약 안 되고요. 반드시 중개거래,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만 전자계약 가능합니다. 5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즉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주택임대차 신고할 필요 없고 해제 신고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으러 동사무소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을 해서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자, 다음은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항상 틀린 것인지 옳은 것인지를 잘 봐야 되겠죠. 틀린 것 하면 X 해놓고 문제를 풀어도 될 것입니다. 1번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고요. 가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입니다. 이렇게 대통령령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나오면 이거는 답으로 체크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2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화전, 비상벨 유무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된다 했는데 주거용 1의 서식에는 비상벨, 소화전을 기재하는 게 아니라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를 기재합니다. 물론 아파트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입니다. 제가 쓴 요약집을 혹시 가지고 있으면 154페이지 확인설명서 서식 3가지 비교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인데 실무교육 강사 요건인데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법무사는 3년 이상 유경험자, 석사도 3년 이상 유경험자, 박사는 경력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대학 전임 강사,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 7급 이상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경력이 없어도 되는 건 박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짧은 것은 7급 이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 서울시청, 시도 담당 공무원, 주무관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은 60번의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협회 공제사업 운영 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5번 정책심의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고요. 위원은 국토부 소속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임명위촉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위원을 임명위촉한다는 것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3개월도 주의하시고요. 숫자는 이렇게 3년, 강사요건 3년 이런 숫자들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